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지지의 합형충파의 강의 중에 지지의 합에 대해서 같이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주의 어떤 해석하는 그 요령, 그 다음에 도구는 천간은 천간, 지지는 지지,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 요령이나 도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지의 합형충파의 합형충파해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저도 한자를 잘 못 쓰는데 파해 이렇게 합형충 이제 파해 이렇게 쓰게 되는데 천간도 합이 있죠. 천간의 합, 지지의 합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은 천간의 합은 5개가 있었죠. 다 아시죠? 갑기합, 그 다음에 을경합, 그 다음에 병신합.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쯤이면 이제 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임합, 무게합, 그리고 무게합, 이제 갑기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다 외우셔야 되고, 그 의미나 이런 것들, 쓰임이나,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 합형충파의 강의 전편에서 한 12강, 13강 정도로 해서 천간의 어떤 생극재화의 그 중에 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쵸? 합화는 언제 되고, 합거는 또 무엇이고, 쟁합과 투합의 차이, 그 다음에 일간이 합됐을 때 어떤 모습, 실제 사주 통변에서의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 원리와 실제 통변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 가는데, 천간의 합은 이렇게 단순하게 5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이란 기운의 어떤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도 하고 생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천간 충, 그쵸? 천간충이라는 용어는 제가 볼 때 좀 개념에 안 맞는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뭐 갑경충, 그쵸? 정계충, 뭐 이런 간무충, 뭐 이런 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충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어떤 두 기운이 정면에서 부딪혔을 때 어떤 발생하게 되는 어떤 기운의 변화와 변동,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비율충이죠. 비율충. 비우게 되면 또 채워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딪힐 충, 뭐 찌를 충, 그런 용어도 쓰는데, 천간은 충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한쪽이 일방적으로 극을 하는 모습이다. 요걸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그러니까 천간은 순이란 기운이기 때문에 합도 이렇게 단순하게 5개의 합으로 우리가 이제 통변이 가능한데, 지지는 어때요? 지지.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면서 대외적인 모습이고 정신적인 거고 뭐 약간 그런 모습인데, 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 세계입니다. 복잡하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그쵸?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성을 논할 때 현실에서는 제 역할만 해도 이렇게 유튜버 강의를 하는, 그쵸? 사주 선생도 해야 되고, 한 집안에서는
그다음에 남편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쵸? 또 남편의 역할로 하는 것은 육합으로서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회사에 나가서는 또 회사의 어떤 그런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삼합의 모습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경조사나 행사가 있으면 우리 뭐 본가에 가서는 또 그 본가에 뭐 어떤 그 방합의 한 요원으로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합도. 그래서 이 지지의 합은, 자, 이 지지의 이제 합. 이 정도 한자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사실은 한자를 많이 모르는데, 그래도 좀 쉬운 한자는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합은 총 5개 정도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육합. 그러니까 육합은 우리가 이제 6개니까 육합이라고 하거든요. 지지의 합. 자, 육합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방합. 자, 방합은 어떤 방위의 합이라고 해서 방합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삼합. 이건 이제 3개가 모여서 삼합이다. 혼탁 삼합, 뭐 이런 것처럼 삼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암합. 제가 어둘 암자는 한자를 잘 모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5번째는 명암합. 그러니까 이제 요 암합은 지장간끼리 글자의 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암명합은 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주에서 있는 어떤 그런 천간, 예를 들면 임오일주다. 임오일주 같은 경우는 오 안에 병, 기, 정 이렇게 지장간이 있죠. 정임합을 하는, 정제와의 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암명합,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합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 5개의 합이 있습니다. 지지에는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수업을 쭉 하고 마지막에 핵심 서머리 메모리 이렇게 요약을 해주잖아요. 그걸 앞에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완전히 숙지를 해서 입에서 그냥 툭툭툭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지만, 육합부터 제가 하나하나 쓰면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육합은 먼저 우리가 이제 음양의 합이라고 하거든요. 음양의 합. 그 다음에 남녀, 부부, 그 다음에 개인적인 합, 개인적인 합이라고 해서 6개가 있어요. 이건 6개죠. 그래서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6개의 이제 합이 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 박아 놓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육합은 음양의 합이면서 남녀의 합이면서 부부의 합이면서 어떤 개인적인 합이며,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합이 있다. 합화가 되기도 한다. 이건 제가 나중에 조금 또 말씀을 드리고, 육합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방압. 방압은 한자로 이제 우리가 방합 이렇게 썼는데, 방합은 이게 뭐 계절의 합, 가족의 합, 형제의 합, 혈연,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합.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동창회라든가 뭐 향후회라든가 그냥 어떤 지역에서 그런 우리가 동창회나 향후회가 목적이 있나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합이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모이는 게 좋아서 가족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임유진, 목국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오미, 화국, 그 다음에 신유술, 금국, 그 다음에 저거 이렇게 써줄까요? 해자축, 수국. 그래서 임묘지는 봄을 뜻합니다. 봄.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이면서 이게 이제 봄이면서 동쪽을 뜻하고요. 사오미는 여름이면서 요게 이제 남쪽을 뜻하고요. 신유술은 가을이면서 서쪽을 뜻하고, 해자축은 겨울이면서 북쪽을 의미한다. 요게 이제 방합이다. 그래서 사주에 임묘진, 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있으면 방합을 이루는구나. 이게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뭐 월지에 뭐 왕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사주풀이가 된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거만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면 그냥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합이 있다. 방합이란 것은 계절의 합, 혈연의 합, 목적이 없는 합, 형제의 합, 뭐 이런 합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합력이 강하다. 뭐 세 글자가 다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3번은 삼합. 삼합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합, 목적이 있는 합, 그다음에 어떤 직업적인 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합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가친척이 모이든지 어떤 향후회를 하든지,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들이 배드민턴 이 클럽을, 그쵸? 무슨 테니스 배드민턴 클럽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방합이고, 삼합은 서로 각기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회사 같은 경우를 따지면 영업사원이 있고요, 사장님이 있고요, 또 이제 그거를 좀 고문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일단 회사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적 있는 합인데, 삼합은 자, 해묘미부터, 해묘미, 목국,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그 다음에 신자진, 이게 수국. 이렇게 해서 4개가 또 있습니다. 요 그림에 이제 다 들어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삼합하면 사회적이나 목적이 있는 합, 어떤 우리가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합인데,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이게 입에 딱딱딱 붙어야 돼요. 지금은 잘 안 붙고 어렵겠지만 계속 이제 저랑 강의를 같이 제가 이제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것은 합평충파의 강의가 끝날 때쯤 입에 저절로 구구단이 입에 붙듯이, 그쵸? 414, 428, 32 이렇게 붙듯이 해묘미, 목국,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삼합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처음에 맨 마지막에 해야 될 내용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노트를 해놓으시든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난 다 외우고 있어. 신자진, 뭐 수국 그거 몰라? 뭐 삼합이 뭔지 모르나? 그걸 어떻게 쓰는지 난 궁금해서 도훈 선생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 강의를 저는 이제 명린이, 그쵸? 명리 초보, 그쵸?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강의한다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삼합까지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암합. 암합은 지지, 지장간, 속, 천간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 스런, 암합리에 이루어지는 사고를 읽어내는데 암합이 쓰이기도 합니다. 뭐 누가 바람 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무조건 암합이 덥다고 뭐 바람이 나든가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걸 읽어내는데 암합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암합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충만 써봐도 한 10몇 개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쓰면, 암합 중에 가장 강력한 암합을 쓰는 지지는 12지 중에 이 축하고 축, 인, 암합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 3글자가 모두 암합을 하거든요. 축은 개신기라는 지장간을 품고 있고요. 인은 무, 병, 갑이라는 지장간을 품고 있습니다. 저 지장간 다 못 외웠는데요. 지장간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강의를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제 강의에 앞전에 보면은 이렇게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장간을 우선 여러분들이 이것도 외워야 될 건데 잘 안 외워져요. 저도 외우는데 좀 애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강의를 또 친절하게, 그쵸? 연상법으로 외우는 강의를 올려놨는데,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 잠깐 뭐를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제 강의를 이렇게 보시고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이제 사주구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 제가 남자가 몇 퍼센트, 여자가 몇 퍼센트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25% 정도 되고요. 여자가 한 75% 정도 되더라고요. 제 강의를 봐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20대 분들이 한 20%, 20, 30대가 20%, 그 다음에 30대에서 40대가 또 한 20, 30%, 그리고 40대에서 50대가 거의 한 반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 분들도 꽤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어떻게 유튜브는 보시는데
제가 혹시 이거를 모르실까봐 조금 제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는 돼 있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도훈사주 멘토링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요. 이렇게 이제 채널을 클릭하면 여기 이제 제 도훈사주 멘토링 채널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여기 동영상, 뭐,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커뮤니티 채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 핸드폰 번호나 연락처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 커뮤니티, 정보, 이렇게 끝에 보면 정보라고 있거든요. 정보에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좀 제 관련된 뭐 연락처를 좀 남겨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동영상에 들어가면 제가 최근에 올린 동영상부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 영상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정렬 기준을 체크를 하면 추가된 날짜, 오래된 순, 최신 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래된 순을 누르면 제가 처음 올렸던 1강, 그쵸? 사주 공부 세계로 초대합니다 하는 강의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여러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 좀 편하시도록 제가 분류를 다 해놨어요. 뭐 십성론, 뭐 기초, 뭐 그다음에 뭐 운세 통변 해가지고 지금 이 강의는 여기 쭉 보면요. 합충론이라고, 합충론. 여기 합충론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합충론은 강의가 쭉 들어가 있는 걸 순서대로 볼 수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재생 목록에서 이거를 동영상을 실행을 시키면 계속 끊기지 않고 다음 영상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분류를 해놨으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보시는 분들이, 저도 잘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재생 목록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뭐 하다가 그 말씀을 나왔는지 좀 축인, 암합. 그 12지지 12개 지지 중에 가장 이 세 글자 모두가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을 이루고 있는 두 글자는요. 축토하고 인이 있고, 또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암합을 하고 있는 것도 꽤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오해합 같은 경우는요. 오하고 해다. 그럼 오는 병, 기, 정. 그렇죠? 해는 무, 갑, 임. 그래서 갑기합, 정임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지의 세 글자 또는 두 글자가 한 글자 또는 두 글자의 어떤 이 청간이 지장간으로 암합을 하고 있는 글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갑기합 토나 정임합 목으로 합화되지는 않고 비밀스럽게 지장간에 있는 글자끼리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갑오 일주를 가신 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뭐 기해라는 운이 이렇게 들어왔다. 기해는 2019년이겠죠? 그러면 간목한테는 이게 이제 정제가 되고요. 그렇죠? 이게 상관. 여기서 이제 편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운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가보라는 이 여자분이다 가정을 하면, 그러면 오 안에는요 지장간이 병, 기, 정 이렇게 있고요. 자, 해수 안에는 무, 갑, 임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 여자분이 2019년도거든요. 이제 결혼하신 분인데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어. 왜 애인이 생겼냐? 이 어떤 이제 편인의 이 분이 되게 활동적인 분이었는데
어떤 편인적인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생각하고 외롭고 쓸쓸한 기운이 들어와서 이 지장간에 있는 이 그쵸? 비견 그쵸? 편인이 이렇게 이제 갑기 합으로 이게 남자분 사주였습니다. 남자분의 부인이 이제 바람이 난 거죠. 왜 바람 났냐 했더니 간목의 기토가 이렇게 정제인데 이제 정제가 다른 비견하고 합을 하고 정임합 그쵸? 상관하고 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 통변이 되는 게 암합인데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주 통변을 우리가 활용해서 볼 수 있다. 이게 암합이다. 그 암합 강의도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뭐 세 글자가 다 합하는 거, 축이 남아 두 글자 합하는 거, 그다음에 한 글자 합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명암합, 안명합이라고도 하는데 명암합은 천간 하고 지지, 예, 지장간. 네, 합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경지일주다. 그렇죠? 그러면 진에는 을, 개, 무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을경합을 해서 경지는 정제와 합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진일주 같은 경우는 편인을 깔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정제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진일주 자체는요 상당히 꼼꼼하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 부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집착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모다. 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는 병, 기, 정. 그러니까 이 정임 합을 하고 또 정제의 어떤 합을 하고도 같은 모습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신사다. 신사일주다. 이거 좀 이제 정관하고 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는 지장간이 무, 병, 병. 그래서 병신 합을 합니다. 이 병화가 이제 정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사는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되게 신사적이고 정관하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고 이렇게 규범적인 거 이런 가치관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이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을 되게 아끼고 좋아한다.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명암합을 읽어주는데 이런 지지의 합이 좀 많습니다. 이거 다 언제 공부하나요? 사주 공부가 못할 공부도 아니지만 쉽게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주 공부를 해서 이 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도 제대로 된 통변, 나랑 상담하는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의 어떤 힘든 것을 좀 덜어주고 장점을 살려주고 하는 걸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늘의 기운이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허락하지는 않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은 되게 많아요. 요즘 이제 인터넷도 발달이 돼 있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생님들이 사주명리 강의를 엄청 많이 이제 올리시고 계시는데 근데 거기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보긴 하지만 이제 보시면 수준이 있는 강의인지 수준이 좀 낮은 강의인지 즉흥적으로 하는 강의인지 아무튼 그리고 내공은 있고 한데 내가 받아들이기에 좀 고리타분한지 나랑 코드가 안 맞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데 정보를 우리가 흡수를 해서 정말 내 거가 돼서 이렇게 사주 통변까지 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통변이 가능하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뭐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뭐 대가 없어요. 그냥 제가 공부한 걸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나 공부하는 팁이나 요령이나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지의 합이 어떤 게 있는지 핵심, 요약 강의를 했는데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탁 머릿속에 넣고 다음 강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